네, 지금까지 기업과 경영,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창업하고 있는 시대는 어떤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4차 산업혁명이 고도화 발달되고 거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까요? 되게 단순해요. 네 번째로 일어난 산업혁명이라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일어나는 산업혁명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걔는 어떻게 이름 붙여질까요? 5차 산업혁명이라고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네 번째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에 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1차 산업은 우리가 동력에 대한 그 혁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1차 산업혁명 전에는 간의 수공업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뭐 기중기 뭐 이 정도로 했다면 1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증기기관을 통해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요.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 에너지가 발달되면서 에너지 혁신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더 빨리, 더 손쉽게,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라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IT, 인터넷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과 컴퓨터 이게 생기게 됐고 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은 이 IT 기능에다가 지능이 결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공지능.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람이 없이도 기계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자동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 기술 그냥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보고 가면 뭐 대화형 플랫폼, 드론, 5G, 로봇,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맞이할 대표적인 기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공유경제를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4차 산업혁명 얘기를 꺼내는데요. 여러분 공유경제가 뭔지 아실까요? 네.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이 소유경제,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각자 자동차를 사서 내 거야, 뭐 망치를 사도 내 거야, 옷을 사도 내 거야 이렇게 소유하는 경제 속에서 살았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각자가 제품을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품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그런 공유 경제가 열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차 산업혁명의 IT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플랫폼에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나눠 쓰는데 전혀 비용이 발생되거나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공유경제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공유경제 하면 좀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그런데 공유경제를 통해서 이미 성공한 기업들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버 들어보셨잖아요. 우버는 내 차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들어보셨죠?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자가 그 방을 렌트하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남는 방 아니면 뭐 에어베드랑 내가 살고 있는 내 방의 일부를 대여해주고 같이 쓰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공유경제 패러다임이 더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버가 좋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버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타다가 불법으로 됐잖아요. 왜 그럴까요? 운수업법상 일반인이 개인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죠? 앞으로 아무리 유망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렇게 우버가 이렇게 자기 차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다 보니까 택시라든지 이런 운수업 영업권을 돈 주고 사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역차별이 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는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기존에 있던 소유경제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호텔이 아니다. 그래서 기존의 숙박업자들도 볼 때는 왜 우리 영업권을 침해하는 거냐라고 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갈등에 기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공유 경제가 커질 수밖에 없고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는 다른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감출 수가 없죠. 우리 고객이 우리 기업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한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혼자 불평행동하고 말아버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인스타나 뭐 SNS에 올리는 거는 1초도 안 걸려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품질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노출된다면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우리 회사의 품질 평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 시대가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인터넷을 해야 돼? 왜 꼭 배달의 민족이 올려야 돼? 왜 꼭 플랫폼을 해야 돼? 그렇게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공유경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목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은 검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의 구매 행동을 좀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예전에는 AIDMA로 우리가 고객이 구매 행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간단히 보면 A는 주목이에요. 저거 뭐지? 저 새로 나왔네? 이렇게 고객한테 이목을 끌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생기죠. 어머, 알고 봤더니 내가 찾던 제품이야. 되게 좋다. 나 저거 사고 싶네. 라는 욕구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돈이 없어. 나중에 월급 받으면 사야지. 용돈 받으면 사야지. 기억했다가 행동을 하는 이런 패턴이었었어요. 그런데 IT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주목을 가지고 흥미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욕구로만 있던 것들이 요즘 어떻게 돼요? 바로 검색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검색에서 이게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 구매한 다음에 또다시 그 공유하면서 그 리뷰 자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고객의 구매 행동의 패턴의 변화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 검색 부분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구매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검색을 해야 돼? 왜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돼? 저런 거 왜 해야 되는 거야? 플랫폼에 왜 올려야 되는 거야? 광고료 내고 수수료 떼는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검색이 잘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이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달의 민족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이 배달의 민족이 이제 이 과거의 어떤 플랫폼이죠. 여기서 이제 요즘에는 이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아마 거래하시기가 어렵다고 많이 하실 정도로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그러시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돈을 내서 광고를 하지만 그 광고한 고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는 스스로 올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고객이 다른 고객을 불러올 수 있게끔 우리가 이 플랫폼을 피할 것만이 아니라 불평할 것만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새로운 툴이다, 새로운 마켓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리뷰를 달잖아요. 이게 뭐냐면 검색이에요. 이 이용 후기를 보고 다른 고객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간혹 싸우시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이제 블랙 컨슈머다 해가지고 고객하고 좋지 않은 댓글을 주고받고 계시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것은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배달의 민족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이나 공유경제의 흐름을 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활용해서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배달의 민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같으면은 고객이 받았을 때 마치 연인이 싸준 도시락을 받았을 때처럼 그런 느낌을 가게 한다면 그 고객도 어떻게 될까요? 불평행동 하기보다는 좀 불평스럽다 하더라도 아마 귀엽게 표현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막 자극적으로 막 욕하면서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예를 들면 뭐 플랫폼이라는 앞으로 새로운 그 비즈니스 툴을 통해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변화하는 흐름에 우리가 역행하거나
불평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 저기 보시면 뭐 삼겹살 그 3월 3일 날 뭐 삼삼데이, 삼겹살데이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사장님들한테 또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그래요. 뭐 이벤트 해봤자 오지도 않고 괜히 그 이벤트 되지도 않는 거 그거 한다고 또 뭐 하다못해 뭐 글씨라도 써붙이고 직원들한테 얘기하면은 힘만 들이고 그래서 그 이벤트는 꼭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벤트 한 번 한다고 해서 고객이 우르르 몰려오지 않죠. 그렇지만 이벤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안 되죠. 그래서 이벤트는 고객을 만날 수 있는 명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프라이데이라서 금요일에 프라이데이라서 계란후라이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고객이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야 여기 한번 가보자 되게 웃기다. 금요일날 프라이를 준대.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고 3월 3일날 그 고기 안 사려고 하다가도 야 오늘 삼삼데이란다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을 끊임없이 만날 수 있는 고객으로 하여금 다시 우리 가게에 오게 할 수 있는 명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벤트는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이벤트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인스타나 SNS에 제 그 공유해서 그 다른 고객에게 검색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냥 의미 없는 할인 의미 없는 이벤트는 필요 없고요. 이 고객들이 다른 고객을 불러올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이벤트를 잘 제도화해서 구도화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는 일반 소비자 제품이 아닌데요. 저는 기업 거래처가 있어요. 저는 기업에 납품하는 건데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 이러한 오늘 얘기한 마케팅의 원리라든지 고객 만족의 원리는 기업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보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 LG전자에서 그 상업용 에어컨 이벤트 한 거 말씀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기업 고객에게도 충분히 다가갈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B2B 고객도 이런 다양한 프로모션과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생각해 볼 문제를 또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광고를 하는데 과연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목적을 갖고 하는 건지. 광고 기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프로모션을 반드시 같이 하셔야 그 고객이 다시 올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그 고객이 뭐 인스타에 알려주고 싶어도 올릴 건덕지가 있어야 인스타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고를 할 때는 그냥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벤트와 연계를 해서 광고의 효과가 증폭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한번 검색해보세요. 연예인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자기 이름을 검색하고 시작한대요. 우리 사장님들도 아침에 눈 뜨면서 우리 상호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우리 상호가 얼마나 노출이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노출이 많이 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하세요. 그게 이야기거리가 되고요. 그게 콘텐츠가 돼요. 그래서 입소문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고객 사이에서 이 가게가 알려지고 제품이 알려지는 소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이벤트를 좀 창의적인 거 다양한 이벤트를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불평행동을 먼저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관심인 것 같아요. 고객의 불평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은. 불평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은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고객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 중심적 사고는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진심 어린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새로 겪게 될 환경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을 우리 사장님들이 아마 겪어보시지 못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저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저거는 맞지 않아 라고 하실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이 시간 안에 뭘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담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무쪼록 준비 잘 하시고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셔서 앞으로 창업에 성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업적 크게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